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학부모님들 중에 한 학부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꼭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던 학부모였었습니다. 왜냐면 몇 번 이메일을 보내오시기도 했고, 또 아이도 달라진다 그래서 아이가 말을 잘 듣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하고만 통화하려다 보니까 내용을 쭉 학교 생활 기록부를 쭉 봤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착한 애도 있구나. 물론 뭐 착한 애들 많습니다만 그래도 더 착한 게 느껴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랑 잠깐 통화하고 나서 혹시 아이를 바꿔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고, 그래서 아이하고 좀 꽤 길게 어쨌든 통화 중에 통화 초기에 이거 스피커폰 켜서 엄마랑 같이 들어라라고 하고 이제 같이 상담을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요. 1시간 반 이상은 된 것 같은데. 예, 1시간 반? 어찌됐건 뭐, 1시간 훨 넘었던 것 같고요. 뭐, 대략 그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 그리고 확신을 더 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분은 뭐 사진까지 보내오셨어요. 예, 나침반도 정기구도 가시고,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도 보셨고, 또 절대법칙도 보셨고, 그 다음에 공부법 책도 보신 것 같은데 어찌됐건 뭐 우리 에듀진에서 최근에 나온 책들을 다 갖고 계셔서 꼭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이번에 선정이 되었고 저희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 중에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아이의 태도나 이런 것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1학년 때 1학년 때 비해서 2학년 때 확실히 성장했다는 게 보여져요. 보여지는데 그 맥락이 있어요. 보여지는데 이 아이가 너무 착하니까 이 맥락을 아이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이를 바꿔달라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아이하고 통화를 하면서 성적은 왜 이거 정도가 나오는 건데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질문은 어떻게 해? 또는 질문을 하긴 해? 또 보고서는 어떻게 썼어? 내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많이 했어요. 정말로 많이 달라져서 했고 엄마의 리드도 있었던 거고 아이가 착해서도 가능했던 거고 아이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가능했던 거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분명히 있고 자기 실력을 떠나서 뭐 어디든 가고 싶은 거 대학이라는 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런 게 목표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내용을 봤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이렇게 가다가는 아이가 달라질 수 그러니까 학부모가 변화시키고 싶어도 아이가 갖고 있는 한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바꿔달라 해서 통화했던 건데 아이가 너무 착했어요, 역시. 그리고 아이에게 각 교사가 갖고 있는 이 기록을 보다 보면 그 교사의 특징도 나옵니다. 물론 뭐, 이 교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또 교사가 바라보는 이 아이에 대한 것들이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교사가 이 아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의 성격이 어떤 아이일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로 계속 대학을 준비하면 역시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학생하고 통화를 했고 근데 이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표님 시간 많이 뺏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더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씀씀이도 너무
이쁘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아름답잖아요. 사실 바쁘다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런 동영상 찍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 없는 시간 잠깐 틈을 내서 찍는 것이고, 또 그것을 또 나름대로 뭐 다른 거에 대한 써야 되는 이 기사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것을 이렇게 딱히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어머님의 그런 말씀 때문에라도 어쨌든 가능성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그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바꿔주면 이 아이가 그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현재 1학년과 2학년의 학교생활 기록부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불가능한 요인은 성적만에 있는 것이 아니죠. 아이의 학교생활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워낙 착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착한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이렇게 그러니까 공통점이라고 얘기할 수 없네. 왜냐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아이는 조금 다소곳한 학생이고 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학생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내재되어 있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거죠.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일본어 부장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꿈이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문제는 이제 공부법에 대한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을 너가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왔던 차곡차곡 1살, 2살, 3살, 4살, 5살, 현재 19살 때까지 18년 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현재 그 아이의 성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죠.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고정관념 자체도 떨쳐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하고 대화할 때는, 질문할 때는 어디에서 가서 했어? 수업 시간에서 했어? 아니면 쫓아가서 했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쫓아가면서 했대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어? 그 질문은 자기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랬죠. what이야, why야. 무엇에 대한 질문을 한 거야? 왜라는 질문을 한 거야. 가능한 한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바꿔봐. 대신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게 오늘 배웠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식의 질문이 아니라, 선생님 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꿔보라는 거죠. 그게 질문의 깊이가 다른 거죠. what과 why의 차이입니다. 제가 절대법칙에도 적어놔 있어요. what과 why의 차이에 대해서.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이게 의사소통 능력인 거죠. 물론 조용하지만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애들은 조곤조곤히 자신의 할 말을, 자기 주장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아이들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다수의 학생들이 사실은 그렇게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 성향이 강한 아이들이 1등급에 제일 많은 거고 2등급, 3등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밑으로 등급으로 내려갈수록 그 인원수의 비율은 적죠. 그죠? 뭐 어떤 등급에는 아예 그런 아이들이 없을지도 몰라요. 아예 9등급은 또 이렇게 완전 거꾸로 이게 각도가 바뀐 애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애들이 자기 주장이 강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찌됐건 그 비율들은 1등급에 가장 많게 돼요. 그러니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 역시도
그런 아이들이 더 많이 기록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학교는 선생님이 아무리 잘 기록해주고 싶어도 등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등급의 아이에게 더 기록해주고 싶어도 아이의 역량치에 대한 한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5등급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면 A, B, C, D, E라고 하는 그러니까 9등급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성취도 같은 평가처럼 했다면 이 아이한테 기록해 줘야 되는 내용과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뭐라고 하죠? 뭐 어쨌든 교사들이 갖고 있는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9등급의 아이가 또는 저 밑에 등급 아이가 더 잘 이 기록이 되게 아니면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기록이 잘 돼 있으려면 이 아이의 갖고 있는 적어도 공부는 못하지만 다른 역량들이 다른 의사소통 능력이나 또는 이 아이의 어떤 비판적 사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록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기억나는 말이 이거였어요. 앞으로 선생님에게 그 절대법칙도 갖고 있으니까 거기 보면 거기 있잖아. 그게 뭐냐면 그 아이는 어떻게 공부를 한 거냐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아이와 내가 지금 공통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 책을 제가 썼고 그 아이는 본 거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사실은 얘기가 더 쉬웠던 거죠. 선생님이 그 애들 요즘 가면 특히 3학년 교실이나 2학년 교실, 1학년 교실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무진장 시끄럽습니다. 거의 뭐 어떤 아이들은 내놓은 아이들처럼 정말 가르치기 힘듭니다. 선생님들. 아마 전도 선생님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금방 명퇴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생님한테 질문하러 그러니까 가르쳤다 치고 이제 교무실로 갈 때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막 어떤 애들 막 떠들고 있는데도 나는 수업을 해야 되고 이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아이가 선생님 오늘 애들이 떠들어서 시끄럽게 떠들어서 힘드셨죠? 이 말을 하면서 선생님 근데 오늘 제가 그러면 선생님이 참 그랬다. 아유 고마워. 아유 착해라. 이런 말도 하면서 근데 왜 예. 선생님 제가 오늘 이걸 배웠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제 생각은 이런 건데 왜 이게 맞는 말인 거죠? 라든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여기서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제가 그 학생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선생님마다 갖고 있는 기질의 차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중학교 아이들이 그나마 나은 거지만 애들이 막 천방지축이어서 또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또는 고등학교 애들은 조금 어른스러워서 그나마 조금 말귀를 알아듣는 거죠. 그런 비율이 많아진 거죠. 그런 면에서지만 문제는 이제 아이가 19살 정도 되면 또는 고등학생 정도 되면 사실은 이미 아이의 끈을 놔야 되는데 아직 아이로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착한 학생들의 이제 그런 비율들이 많은 거죠. 조용하고 착한 학생들에는. 그러니까 그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에 대한 조언을 그 아이에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아이가 여기서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의 학생부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3학년 1학기 때 바꿀 수 있다면 성적도 그러하고 이 기록도 그래해질 수 있다면 당연히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1, 2학년 때 성적이 별로인데 3학년 때 한 번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 당연히 한 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성적으로 증명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적에 대해서 과신하고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사람 대부다수는 그렇게 해요. 물론 그렇지 않다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으로 뽑지 않겠다고 했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적으로 뽑지 않는데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이나 노력에 대한 것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에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라고 하니까 성적이 아닐까요?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기록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기록보다 더 중요한 사실, 그 맥락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다. 끝까지.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조언자로 또는 그것을 같은 상담자로 뭐 이런 걸로 또는 멘티처럼 이런 역할만 하는 거고 결국은 학생이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변화를 이게 모든 아이들이 엄마는 정말로 열정이 있지만 다른 아이들도 그냥 이 전화가 오면 그냥 바꿔줘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좀 큰 애들이고요. 아직은 그런 거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 아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 아이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말지는 오로지 그 아이가 지금부터 제가 이제 방법은 가르쳐 드렸거든요. 뭐는 어떻게 하고 기록이 이렇게 남겨지려면 너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고 너가 필요하다면 성격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이고 성격을 완전히 바꿔줄 수는 없죠. 하루아침에 다 바꿔주면 대박 그럴 일은 없어요. 하지만 바꿔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저의 고정관념일지도 몰라요. 어쨌건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죠. 하지만 바꿔진다고 마음 먹고 자기가 바꿔가는 거죠. 저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어떻게 구성해 가야 될지, 또 그것을 온전하게 이제 저의 몸으로 이렇게 끌어안고 어느 정도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글이 써지거든요. 그렇거든요. 물론 진학 기사나 이런 기사야 그냥 있는 대로 쓰지만 보통 이제 인문학이나 철학, 과학 그러니까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지 평소에 쓰는 진학 기사라고만 한다면야 별 문제 없죠. 그런 거야 언제든지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잠깐 앉아서 이렇게 좀 고민하다가 그래? 참 그렇지. 이렇게 쓸 수 있죠. 하지만 전혀 새로운 주제, 인문학, 철학, 과학 이런 것들 그것도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같지만 이번 주제, 이번 나침판이나 이번 톡톡의 주제는 뭘로 쓸 거냐는 4차 산업의 AI, IoT, 그 다음에 3D 프린터, 또 증강현실, 가상현실, 어찌됐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3D 프린터에 대해서도 무엇에 대해서 쓸 거냐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죠. 이러니까 이제 머리가 뽀개지는 거죠. 뽀개진다?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 어찌됐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제 생각해야 되는데 이 진학 기사는 어느 정도 이제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찍었던 방송에도 자녀와의 대화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100% 그렇지만 이제 맞을 확률은 높죠. 근데 거기에 몇 명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안 좋아요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신 분이 있어. 그러면 그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자녀하고의 대화법은 다양한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대화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면 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없애고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어찌됐건 매우 즐거운 대화였고요. 그리고 전 바꿔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일단 본인이 달성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전화 끊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알았다고, 또 정확히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결국은 확신인 겁니다. 확신. 내가 무엇을 하면 그 대학에, 내가 목표한 대학에 합격할 수 있구나. 내가 무엇을 하면, 그 무엇에 대해서 내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여기서 이제 엄마는 그런 조언자로서, 또는 그게 이제 아이한테는 2박 3일, 뭐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계속 고민과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확신을 자기 스스로 계속 장착해 가면서 가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때 제가 대전 사람인데 대전의 유성구 그때는 온천이 많았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온천이 있나? 근데 어찌됐건 그 유성 온천 요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몇십 년 동안. 근데 고등학교 때 뭐라고 하죠? 버스를 타고 그 유성 온천에 가서 이렇게 탕 같은 이 넓은 탕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뭐 100가지 쉰다, 숨을 안 쉬고 100가지 쉬었나 300가지 쉬었나, 300가지는 아닐 것 같고 200가지 쉬었나? 어찌됐건 뭐 숨을 참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 보면서 달성하면 뭔가 내가 꼭 이렇게 뭔가를 한 것 같은 이런 거, 어떤 성취감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내가 숨을 멈추고 100이든 150이든 200이든 숨을 멈추고 이 물속에 들어가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성취감, 내지는 이제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뒷산에 올라가서 뭐 뜀박질로 끝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거, 이런 목표들을 정해서 어떤 성취감을 꾸준하게 맛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는 작은 것들이 성취감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게끔 자극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취감을 느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생기는 거고 자기 목표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는 게 결국 동기부여인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 기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를 찾아 이렇게 꼬집어 주면, 그리고 그것을 엄마가 이제 조언자가 돼서 자녀하고 이렇게 상담해 간다고 하면, 뭐 그 학생뿐만이 아니라 제가 꼭 이 학생의 어머니나 이 학생에게 이 방송을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의 엄마 아빠들의 아빠들도 이런 조언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관리해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설팅 하려고 하면 꼭 저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컨설팅이 꼭 필요한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아이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게 하는 거, 자기 자신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꿔주고 탈바꿈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 전형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성적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을 내가 이렇게 깨주면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을 바꿔줄 수 있는 그 조언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요번에 학교 생활 기록부 이렇게 몇 명 그 아이 거도 받고, 이렇게 엄마들이 보내준 그 몇 명 거를 봐도, 이 아이들을 조금 더 일찍 직접 상담했으면, 그런데 그게 다 타이밍이 있어서 또 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학원에 가서 컨설팅을 받는다? 그러니까 학원, 일반적인 가서 이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학원이 있다면 뭐 그냥 그렇게 가셔도 좋고요. 어쨌든 어떤 조언자가 꼭 필요하다. 이것이 제가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거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
어쨌든 그런 조언자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그거 끝났다 그래서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는 늘상 조언자로서 또는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조언자로서 있어야 되지만 아이가 뭐 가만 냅둬도 알아서 다 자라는 아이가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그런 조언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제가 이번 방송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고민이 어차피 저는 뭐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는 것 자체는 사실 1, 2분, 뭐 2, 3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또 때로는 뭐 또 다른 경우는 뭐 5분 뭐 또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보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국은 봐주는 건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니니까 보는 것은.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가르쳐 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뭐 1시간 반,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하지만 뭐 그런 고민은 늘상 있어요. 나침판이나 톡톡을 구독하는 학부모들,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에게 그냥 누구나한테 그냥 다 상담을 해드려 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게 숫자가 장난이 아니어서 좀 그렇죠. 어찌됐건 그런 생각이 있는 만큼 아이들에게 빠른 그런 기회 요인을 마련해 주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그 학생과 학부모를 상담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됐건 저는 뭐 모든 아이가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단 조건은 이 학생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고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굳은 의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실천해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부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어떤 경우든 그 나침판이나 톡톡에 보면 공부법에 대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말 많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을 자녀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친구처럼 공부해 갈 수, 친구처럼 읽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더욱 자기 자신에게 더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백전불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백전불태가 나오면 지난번에 가천대 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전형별로 찍으려니까 짧게 찍으려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요. 제가 어쨌든 뭐 시간 되는 대로 이제 백전불태가 나오면 그 백전불태를 보고 대학별로 그러니까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뭐 모든 대학 찍으려면 185개 다 찍어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조금 갈고 싶은 대학들 또 그것들을 뭐 지방대까지도 뭐 해보려면 해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대학별로 이 전형과 대학별로의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얘기들 또 그런 얘기들을 주로 좀 하면서 대입 전형을 분석하는 시간 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조물태 오늘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일부터는 제가 촬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채널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자녀 교육이나 또는 뭐 제가 아주 작지만 어쨌든 자녀 교육에 대한 지혜, 지식을 쌓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